안녕하세요. 차교수와 문제풀이 벌써 20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재미있는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. 균일하게 대전된 구 내부에 뚫린 빈 작은 구 내부에서 전기장을 구하라.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. 그림과 같이 여기에 지금 균일하게 플러스 로로 대전된 구 내부가 플러스 로로 대전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팠어요. 이것도 구 모양으로 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구의 중심이 있고 판 구의 중심이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원래 큰 구의 중심에서 판 구의 중심까지 그린 변이 벡터가 D다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 내부에 그 판 구 내부에 아무점. 그래서 원래 큰 구에서의 그 변이 벡터는 R1이고 그 다음에 판 구의 중심에서부터의 변이 벡터는 R2라고 할 때 이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해 보겠습니다. 이거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. 그런데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문제풀이 우리 앞에서 이제 이미 했었지만 한번 가우스 법칙을 간단히 소개하고 다시 복습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가우스 법칙은 뭐 구하는 것입니까?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 구하는 것이죠. 그것이 원래 처음은 무엇에부터 시작했냐면 쿨롱 법칙에서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전하 분포가 있고 이 전하 분포가 쭉 주어졌을 때 이 전하 분포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R에서 여기 R'에 있는 전하 밀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적분하면 이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었죠. R에서의 전기장.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똑같은 E를 구하는 것인데 이때 쿨롱 법칙은 왼편에 ER은에서 우변을 계산만 하면 됐지만 가우스 법칙은 어떻습니까? ER이 적분 속에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됩니다. 그랬을 때 가우스 법칙에서는 요 좌변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 면적분인데 요 면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폐곡면을 하나 그립니다. 요 폐곡면에 대해서 전기장을 다 적분한 걸 전기장 총선속이라고 하고 그 폐곡면으로 둘러싸인 폐곡면 내부에 로를 그 밀도를 다 적분하면 총 전하, 알짜 전하가 되죠. 그걸 알짜 전하라고 했을 때 가우스 법칙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총 선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전기장을 구하는가 하는 걸 이제 알기가 힘들겠죠. 뭐 얼핏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는데 자, 이때 이 전기장, 여기 적분 속에 들어있는 이 전기장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. 이 가우스 법칙이 사실은 언제든지 가우스 표면을 어떻게 정하든지 항상 성립하지만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장을 구하려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특별한 조건은 어떤 거냐 잠깐 설명하겠어요. 그 특별한 조건을 만족할지 안 할지는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모양을 보고서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경우나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지금 방금 이제 앞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문제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특별한 조건이란 바로 뭐냐면 여기 이렇게 적분 속에 전기장이 들어있는데 이 적분 속에 들어있는 전기장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어요. 그래서 여기에 E.DS를 한 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.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. 그래서 어떤 게 하나 만족하냐면 E.DS가 E는 전기장이고 DS는 면 벡터죠. 그 면 벡터한 스칼라 곱한 것이 EDS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나 그 표면에 어디서나 전부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EDS라고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E가 변하지 않죠. 이 적분에서는 어때요? R에 따라서 E가 다 바뀌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? E가 어디서나 표면에서 다 같죠. 그러면 적분 바깥으로 E가 상수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. 두 번째는 뭐냐면 변해도 좋아요. 그 표면에서 변해도 좋은데 그때 전기장의 방향과 면 벡터 방향이 수직이어서 이게 0이면 변하면 그거 그냥 고려 안 하면 되죠. 그래서 이 두 조건이 만족하면 가우스 법칙을 가지고 우리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 두 조건 만족해 가지고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고 딱 5가지 있습니다. 하나는 뭐냐면 점전화. 점전화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점전화는 그냥 쿨롱 법칙으로 해더라도 쉽지요.
또 하나는 뭐냐면 무한히 긴 균일한 선전화. 이거 가우스 법칙으로 구하면 우리 적분으로 하면 좀 복잡하지만 가우스 법칙으로는 간단히 구해집니다. 또는 무한히 넓은 균일한 면전화. 그 다음에 구 내부의 구 대칭으로 분포된 전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한히 긴 원통의 원통 대칭으로 분포된 전화. 이런 5개의 경우에는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해서 간단히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. 그럼 우리 문제는 어떠냐? 우리 문제는 만약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으면 이거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, 우리 문제는 어땠습니까? 구멍이 뚫려 있죠. 이게 좀 곤란합니다. 구멍 뚫려 있는 걸 어떻게 할지 좀 곤란하지만,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구멍이 안 뚫린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. 그럼 이거 가우스 법칙으로 풀 수가 있죠. 그리고 여기 구멍이, 여기서 이제 먼저 여기서 구멍이 안 뚫린 데서 중심에서부터 R 되는 곳의 전기장을 우리 구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것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시고 금방 구할 수 있어요.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우리 앞에서도 했었습니다. 어때요? 가우스 표면을 어떻게 정하면 돼요? 자, 대칭성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요 R을 지나는 구 표면으로 정하면 돼요. 그래서 반지름이 스몰 r인 그런 구 표면을 정하면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그러면 우리 폐곡면을 지나가는 전기장 총 손속은 이 표면에서는 전기장의 세기가 전부 다 똑같아요. 그 똑같은 걸 2라고 딱 놓을 것 같으면, 그 다음에 그 2에다가 뭐만 하면 됩니까? 이 구 표면의 넓이만 곱하면 되죠. 그래서 총 손속이 간단하게 4파이 r 제곱 2 이렇게 되겠어요. 그리고 요거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? r 방향하고 같은 이런 방향이 됩니다.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? 폐곡면 내부에 들어있는 R자 전하는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되겠습니까? 우리의 경우에는, 지금 이 경우에는 밀도가 균일하다고 그랬죠? 그러니까 균일한 밀도에다가 부피만 곱하면 되겠죠?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3승이니까 그만 이렇게 곱하면 Q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2개를 알았으니까 가우스 법칙은 뭐였어요? 파이 2는 총 선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됐죠.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? 네, 여기다 대입했더니 4파이 R 제곱 2는 입실론 제로분의, 그다음에 Q가 로 3분의 4파이 R 3승이죠. 이걸 2R로 정리할 것 같으면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R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? R 방향이죠. 그게 R 벡터 방향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벡터로 쓸 것 같으면 2는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R 벡터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요.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?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걸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2개로 생각하면 됩니다. 하나는 뭐냐면 구멍이 안 나 있는 플러스 로인 그런 구가 하나 딱 있고, 여기에 조그만 구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로인 구가 딱 있으면 2개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2개 합하면 요게 되겠죠? 그래서 첫 번째 큰 구의 전기장 구하고 작은 구의 전기장 구해서 2개를 더할 것 같으면, 그러면 이 구멍에서의 전기장이 바로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구해 보겠어요. 먼저 큰 구의 전기장은 어떻게 됩니까? 우리 아까 구했었죠.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하고서 R1 이렇게 됐죠. R1 벡터죠. 우리 바로 구했습니다. 그리고 작은 구에서의 그건 어떻게 됩니까? 작은 구에서도 똑같습니다. 3 입실론 제로분의, 근데 로가 마이너스 로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로 이거만 있으면 되겠어요. 그리고 R2 이렇게 되고, 요 2개를 더하면, 그러면 저기에 있는 빨간 점에서의 전기장이 되니까 이 2개를 그냥 더해 보겠습니다. 이게 더했더니 이렇게 됐는데, 여기서 R1 빼기 R2가 뭡니까? 자, R1 빼기 R2는 빼기 R2니까 R2의 방향을 거꾸로 해야 되겠죠? 이건 무슨 얘기예요? 거꾸로 한 거하고 더하니까 그거 2개 더한 건 뭐가 돼요? D가 되죠? 그래서 이거는 3 입실론 제로분의 로 D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이 빈 공간에서의 전기장은 무엇에만 의존합니까? 아주 재밌죠? 자, 여기서 어떤 한 점인데 그 점까지의 변이, 거리는 아무 소용이 없죠. 이 D만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. 그래서 빈 구멍 내부의 임의의 점에서의 전기장은 E는 3 입실론 제로분의 로하고서 D. 이 D가 뭐예요? 두 구의 중심을 연결하는 선분 벡터죠. 요거 가지고 그냥 정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전된 구 반지름과 빈 구멍의 반지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, 이 구가 얼마나 큰지 상관없어요. 구 대칭으로만 돼 있으면 구가 아무리 크든지 또는 구멍이 얼마나 크든지 이거하고 상관없이 무엇만으로
네, 큰 구에 대전된 밀도와 그 다음에 두 중심 사이를 그린 선분 벡터 이것만으로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. 여기에 이렇게 로가 있는데 구멍을 뚫었어요. 어떻게 뚫었냐면 로는 1 나노쿨롱 퍼 미터 삼성 이렇게 되겠어요. 이렇다고 하겠어요. 이게 이제 전하 밀도다. 그리고 큰 구의 반지름은 1m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작은 구의 반지름은 0.5m라고 하겠어요. 그래서 이 작은 구 속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? 딱 반지름이 절반 딱 이렇게 되는 거죠. 여기에 임의의 점, 어떤 점에서는 어때요? 전부 다 전기장이 같죠. 그리고 이 전기장의 방향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? 요 X축 방향으로 다 똑같이. 그래서 큰 구의 중심에서 작은 구의 중심으로 나가는 그 방향으로 다 똑같은 균일한 전기장이 이 구 내부에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우리 전기장 세기는 자 요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3 입실론 제분의 로 D인데 우리 로하고 D는 주어졌지만 입실론 제로 값을 우리 쓸 때 무엇을 씁니까? 우리 입실론 제로 값을 잘 아는 게 쿨롱 법칙의 개수 4파 입실론 제분의 1 이게 9 곱하기 10의 구승이라는 거 알죠? 이게 SI 단위계로 쓰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4파 입실론 제분의 1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? 3 입실론 제분의 로니까 4파 입실론 제분의 1 하고서 3분의 4파이를 곱하면 그러면 3 입실론 제분의 1이 나오죠? 그리고 여기다가 로 D를 곱하면 우리 숫자도 구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4파 입실론 제분의 1짜리에 9 곱하기 10의 구승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넣고 로는 1 나노쿨롱 퍼 세제곱미터였죠. 그래서 나노쿨롱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넣고 D가 얼마입니까? 0.5m죠. 이것처럼 SI 단위계로 다 넣어서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? 6파이가 나오죠. 그러면 이때 계산할 때 단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SI 단위계로 전부 다 집어넣으면 전기장의 SI 단위 여기다 탁 붙여주면 됩니다. 전기장의 SI 단위는 바로 뭐냐면 뉴턴 퍼 쿨롱 이렇게 되겠어요. 전기력을 전하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전기장이죠. 그래서 6파이 뉴턴 퍼 쿨롱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가우스 법칙을 2번 적용한 것으로 간단히 그 답을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그런데 이 차교수와 문제풀이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제안한 문제를 우리 우선적으로 풀겠습니다. 그래서 이 동영상의 댓글에 혹시 여러분이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제안해 주기 바랍니다.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.